안녕하십니까. 우리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서 청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한국사 고대 사료 DB를 보시겠습니다. 한국 고대 사료 집성 중국편 회남자 편을 보시겠습니다. 회남자가 어디 갔냐?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회남자 편을 보시면 오이는 동방의 끝으로 갈석산으로부터 조선을 지나 대인의 나라를 간통한다 라고 합니다. 갈석산에 대해서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갈석은 요소의 경계인 해수의 서쪽에 있다 라고 합니다. 갈석은 요소의 경계라고 합니다. 해수의 서쪽에 있다, 바다의 서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석산은 동북 바다에 있다, 조선은 동해이다, 등등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구글어스 자, 지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갈석산이 있는 부분이 학계에서는 요 갈석산, 그 다음에 이쪽이 평주, 그 다음에 여기 창리현, 노방현, 현재 여기 창리현이 있습니다. 여기 노방현이 있고 갈석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시를 평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소군은 바다를 해서 여기 요하강까지 해갖고 이쪽 부분을 요소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고주국이 이쪽 부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주국이 있고, 그 다음에 수양산이 있고, 갈석산이 있고, 평주가 있고, 요소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의 서쪽에 갈석산이 있다. 회남자의 말한 대로 바다의 서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소의 경계인 갈석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소는 위쪽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래쪽을 보시면 바다는 경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평주 당산시를 보시면 갈석산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곳은 갈석산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갈석산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갈석산은 제가 여기 정주시, 개봉시 이쪽에 북쪽에 화강 변에 있는 갈석산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갈석산을 보시면 이게 근현대에 비석 같은 이 돌산을 깎아서 만든 조각상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 만들기 전에는 이 비석 같은 산이었다고 합니다. 삐죽하게 비석 같은 산이었다고 합니다. 해발 한 150m 정도 되는 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갈석산에 올라 바다를 바라봤을 가능성이 매우 큰 산입니다. 바위산이 한 1000m가 된다, 그러면 황제가 거기까지 올라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석산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노주, 평주, 청주, 치주, 요거 보시면 딱 생각나는 거, 평로, 치청, 절도사, 이정기가 있습니다. 이정기는 평로, 치청, 절도사를 지내왔습니다. 일단 평주, 노주, 치주, 청주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갖다가 동그랗게 가까운 뭉쳐있는 부분을 관리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치주와 청주를 이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청주, 치주, 그 다음에 노주도 학계에서는 이쪽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당산시 여기를 평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정기 절도사는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을 관리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주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갈석산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청주, 평주, 노주, 치주를 이야기했습니다. 청주는 솔직히 어느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청주는 북쪽에는 발해국, 남쪽에는 신라국, 여기는 당나라,
에서 맞닿던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송나라 사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을 청주 가운데로 잡았습니다. 자, 치주와 밀주가 있습니다. 치주와 밀주에는 유수강과 치수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서를 보시겠습니다. 사마천사기입니다. 사마천사기에 보시면 유수와 치수가 나옵니다. 소통이 되었다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각주를 보시면 각주에 보시면 치수는 태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산은 지금 한동성에 있는 태산 그 한자와 같습니다. 같고 지금 여기 바다와 태산 사이는 청주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태산은 대산입니다. 원문에는 대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산은 아닙니다. 대산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여기는 원문을 보시면 바다의 자와 대가 있습니다. 해대, 청주 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수와 치수가 소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치수는 태산, 무연에 있다. 그리고 유수가 발원하는 곳이 밀주, 거연, 유산에서 발원한다고 합니다. 밀주에서 유수가 발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유수와 치수가 소통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보면은 치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치주. 그 다음에 유수는 밀주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치주와 밀주는 인근에 있어야 한다. 자, 치수강은 태산, 내무연 에서 발원해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유수는 밀주에서 발원해서 바다로 들어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밀주를 이쪽에다 표시한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지금 여기 이 도시 이름이 신밀시입니다. 신미시, 중국어 신미시, 한국어 신밀시, 밀주, 새로운 밀주, 이렇게 짐작이 가능하게 보입니다. 자, 북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태산, 내무연 북쪽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와 유수, 밀주와 치주는 같은 곳에 있었다. 치주, 치천년, 동북 70리에 원산이 있다. 치수가 발원하는 곳이다. 치주, 치천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원산이 있는데 치수가 발원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바다와 태산 사이는 청주. 그럼 청주에는 우위가 잘 다스려졌다. 청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위가 잘 다스려지자 유수와 치수가 소통됐다고 합니다. 그럼 유수와 치수는 우위에 있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위는 어디인가? 우위는 공항국이 말했다. 동쪽 끝 지역 우위라고 한다. 살피건대 금문상서라는 고서와 제명험이라는 고서에는 모두 우철이라고 되어 있고 요소에 있다고 한다. 요소에 있다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우철, 이 철은 옛 이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이가 맞습니다. 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이는 요소에 있다라고 합니다. 한 개의 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두 개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보시면 금문상서, 제명험 이 두 개의 사서에서 우위는 요소에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유수와 치수도 요소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태산 정확하게 내무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내자는 요 밑에 보시면 우이가 있고 내이가 있습니다. 요 내이 한자와 같습니다. 자,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태산, 내무현. 자, 이쪽 지역을 저는 내이 지역, 이쪽 지역을 우이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밀주, 치주, 우이. 자, 위에 우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이는 동쪽 지역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쪽 끝.
그래서 우이를 학계에서 말할 때에는 산동성 이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이, 그 다음에 네이, 네이를 여기 내주가 있고 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주, 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하고 태산하고 관계가 있는데 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와 태산 240km, 엄청난 거리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네이는 태산 북쪽으로부터 해서 여기 대미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까지 다 네이 지역, 그 다음에 밀주와 치주는 우이 지역,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여기 태엔산맥 요화강으로 기점을 해서 태엔산맥 아래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바다로 달석산, 그 다음에 우이 지역, 그 다음에 태산, 지금의 숭산이죠. 숭산 북쪽으로 해서 대미체까지, 그 다음에 심수를 거쳐서 아래쪽 부분까지, 위쪽 부분까지 요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서 지역, 요서구는 위쪽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토탈에서 요서 지역, 그 다음에 이 위쪽 태행산맥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압록강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압록강에서 안쪽까지 해서 이 바다까지, 그 다음에 여기 요하강의 북쪽을 갖다가 요동군이라고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동은 말 그대로 위쪽 북평 모양 요쪽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고까지 그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태원하고 여기 안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병주에 속합니다. 병주, 그 다음에 기주, 그 다음에 청주. 자, 깨끗하게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요 위쪽 부분, 태원부터 해서 위쪽 부분은 병주, 그 다음에 여기 산서성 요쪽 안쪽 심수 밑으로 해갖고 대미체 옆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는 기주, 그 다음에 요동군에서부터 이쪽 압록강 아래쪽, 그 다음에 밀주까지 이 태산 다 포함해서 청주, 이렇게 불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옛날에 있었던 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이 지역, 네이 지역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네이, 색깔은 똑같이 노란색.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바다와 대산까지는 청주이다. 바다와 대산 사이는 청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바다에서부터 서쪽은 대산까지 동학을 대산이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임금이 청주를 영주, 요서, 요동으로 나누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산은 과연 어디일까? 이 태산 아닙니다. 대산. 요 대라는 이 한자를 지도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지역명이 나오는 곳은 딱 한 곳, 여기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대미체, 여기 보시면 대미체라고 나옵니다. 대미체 한자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대미체 한자를 검색해 보시면 어학사전, 자, 대산대입니다. 대산, 오학이 하나, 크다, 큼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대산대입니다. 고유 대명사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산명, 그 다음에 대미, 산 이름 미입니다. 그래서 대미, 그 다음에 목책체입니다. 목책, 울장, 울타리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산에 있는 울타리, 경계선,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대산이 경계선이나 산세가 심한 곳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동이지역, 네이지역, 우이지역 등등
여러가지 이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시한 맥국지역. 자, 요소군에는 무엇이 있을까? 요소군. 요 사서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계곡에서 나는 명주실. 이 태산은 아닙니다. 보시면 대산입니다. 대산 계곡에서는 5가지 물건이 나며 모두 공납으로 바친다. 네이가 목축한 것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산 계곡은 네이 지역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도를 보시면 대산 계곡. 그 대산이 있으면 대산 계곡이라고 하는 곳은 이쪽 계곡이 아닐까. 이쪽 지역, 여기가 네이 지역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 여기다가 네이를 표시했습니다. 바다와 대산 사이는 청주이다. 거기는 어디인가? 춘추제나라 시대 때, 춘추 시대 때 제나라, 전국시대 때 제나라입니다. 전국시대 때 제나라. 제가 여기 챗 GPT에다가 이 원문을 갖다가 해석을 위례했는데, 이 원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각주입니다. 위례했는데 글씨를 크게 보시면 태공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등등 나옵니다. 동쪽은 바다에 이르고 서쪽은 항아에 이르며 남쪽은 목릉에 이르고 북쪽은 무채에 이른다 라고 이 원문입니다. 원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주에서 보시면 색은 예전설에는 목릉이 회계 지금의 절강성에 있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아니다. 목릉은 회계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살펴보건대 지금 해남 지역에 옛 목릉문이 있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초나라의 영토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채는 요소 고죽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채는 지역명입니다. 지역명. 뭐 군이나 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소군 고죽에 있다라고 합니다. 복권은 이 지역들이 태공이 봉도로 받은 경계라고 하였으나 그렇지 않다. 이는 태공이 정벌하여 도달한 지역을 말한 것이다. 정벌해서 땅을 빼앗은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요소군 고족에 무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제나라가 고죽으로 많이 공격을 합니다. 산릉을 공격하고 고죽도 공격합니다. 그런 사서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관자전에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회남, 여기가 회수의 시작점입니다. 회수, 그럼 요 밑에까지 이쪽에가 회남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회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회남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차차 나중에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다시 바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주 검색하고 대산을 검색해 갔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안 나오지? 사마천 사기에 보시면 여기가 아닌가 본데. 한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기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쭉 내려보면 청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주, 바다와 대 및 해수 사이가 서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다, 그 다음에 해수, 서주이다. 여기 중간에 대산이 껴 있습니다. 태산 아닙니다. 대산입니다. 대산. 자, 북쪽으로는 대산까지, 동쪽으로는 황해까지라고 하습니다. 황해, 노란 바다. 자, 남쪽으로는 회수까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자, 북쪽으로는 대산, 여기 대산, 북쪽으로는 대산. 그러니까 경계를 애매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태산 밑으로 해서, 밀주 밑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요 밑으로 해서
여기까지요. 이런 식으로 서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주. 자, 청주. 자, 청주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기주. 그 다음에 병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양주도 있는데, 양주는 이쪽 어딘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사서에 양주도 나옵니다. 여기 양주, 해수와 바다 사이가 양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자 등등 나와 있으니 이 삼강을 해석하다 보면 양주의 위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금, 내이, 대산 파악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챗GPT 물어본 그 사서의 내용입니다. 그 해남 지역에 있습니다. 무채는 요소 고죽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산동성이 거기라고 한다면 청주, 제나라, 그러면 고죽은 여기라고 하는데 여기 빈주시에 무채현이 있습니다. 여기 무채현이 있는데 무채현을 검색하겠습니다. 한자가 안 나오네. 무채에 있다. 무채를 검색하면 무채현 검색. 우디언 나오네. 왜? 이게 간자체와 번자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맞네. 무채를 검색하면 여기가 무채현입니다. 무채현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죽국이 있어야 하는 위치입니다. 사서의 내용과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고죽국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죽국이 있는데 왜 여기도 고죽국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라가 산융은 어디입니까? 학계에서 말하는 산융은 여기 연산산맥 이쪽을 산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나라가 산융을 공격하고 고죽도까지 이르렀다.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태산 내무현에서 치수가 흘러가고 대산을 단지 지금 대미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주 신밀시가 있습니다. 자, 요소군에는 고죽국과 수양산이 존재합니다. 고죽국에는 수양산이 있고 고죽국은 요소군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주에 고죽국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 나와 있나? 평주, 고죽 검색해 보시면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 평주에 보시면 여기 고죽국이 있다. 고죽.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뭐냐, 양백, 예백이 내조하였다. 제나라 황공이 산융을 정벌하고 고죽까지 이르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죽 고성은 평주 노영현에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나라 때 제위였던 고죽국이었다. 평주에 고죽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평주하면 고려에도 평주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고려사를 펼쳐놨는데 고려 서해도에 평주가 있습니다. 평주 연영을 보시면 평주 본래 고구려 대곡군이다. 벼로로서는 연도 동양이라고 부른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폐강이라고도 한다. 저천 폐강이 왜 나올까? 참 신기합니다. 온천이 있다. 자, 평주가 있습니다. 근데 서해도에는 해주도 있습니다. 서해도 안서대도부 해주의 연역을 보시면 해주입니다. 해주를 보시면
서해이고 대령이 있고 대관령, 자 고죽이 있다. 고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양산도 있다고 합니다. 대수압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수양산이 있는 곳에는 고죽국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고죽국은 여기 평주에 고죽국이 있어야 하고, 평주 옆에 해주가 있고, 해주에는 고죽국이 있고 수양산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려에도 똑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사를 보시면 상당히 신기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려사는 이 조선에서 편찬한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믿지 못하는데, 저런 단어, 해주에는 뭐가 있다, 어디에는 뭐가 있다, 그런 단어, 이런 단어는 상당히 믿을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쪽 지역이 서해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 가운데 수양산이 있습니다. 수양산, 머리 숫자, 요 가운데 여기 보시면 수양 마운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양산, 여기가 수양산이고, 여기 산이 있고 물줄기가 여기서부터 이쪽 위로 올려서 요하강 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댐으로 되어 있지만 큰 호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발 892m, 여기에는 955m, 여기 밑에는 조금 낮겠죠? 961m. 그럼 어디로 빠져나가냐? 빠져나가는 길이 있을 텐데, (889m) 840m. 자,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쪽에서 지대가 높아서 내려오고, 여기 이쪽 부분이 있어서 여기가 옛날에 큰 바다가 아니었을까. 자, 대천강렬 지도를 보시면, 대천강렬 지도를 보겠습니다. 대천강렬 지도를 보시면 여기 태원이 있고, 여기 노안부, 여기 보시면 노주가 있고, 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지. 여기 고평, 그 다음에 양성, 심수입니다. 심수. 여기 보시면 물줄기가 다 일로 흘러갑니다. 위쪽으로 흘러갑니다. 여기 요주, 여기 요하강, 다 요하강 쪽으로 흘러가는데,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고평, 그 다음에 양성 사이에 택지가 있습니다. 늪지대, 질퍽질퍽한 그런 땅,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요 위에는 바다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이쪽에가 서해도가 아니었을까라는 말을 해봅니다. 서해도, 그 다음에 대령도 있고, 대령은 뭐겠습니까? 큰 령, 넘어가는 고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태산이 숭산이 태산이었다. 대산이 있고, 그 다음에 청주, 여기 대천강렬 지도에 태행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나라, 춘추시대 때 제나라가 백제하고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하고 조연 기자묘 있는 이곳을 만지역,
만 수도 있는 지역을 공격해서 빼앗고, 여기가 만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제 나라에서 보시면 내가 뭔 말했지? 옛날 이야기라. 그렇습니다. 자, 뭐 더 설명할 사서의 내용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설명했고, 요 곡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 곡자가 골곡이라 하십니다. 골곡. 나라 이름요. 이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곡주가 이쪽에 골짜기가 많은 이 부분에 어딘가에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래는 고려의 해주, 서해도, 그 다음에 여기 요동, 여기 넘어와서 거란족이 여기에서 내려와서 요동으로 고국 왕건고리를 많이 공격합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맥국이 여기 있고 예국이 여기 있고. 자, 바다를 건너서 300리를 가면 청구산이 있다. 그 다음에 더 가면 웅이산이 있다. 등등 나옵니다. 자, 산동성에 있는 내용. 산동성에는 신선들이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서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이 산다. 구미호도 신선 아닙니까? 청구산에는 구미호가 있다. 구미호도 신선이고, 산동성에는 복례산이 있고 거기에는 신선이 있다라고 합니다. 삼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산동성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래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복례와 동래는 다른 곳입니다. 동래는 여기 동쪽에 내이 지역의 동쪽 동래, 그 다음에 여기는 복례, 그리고 당나 시대 때 등주라고 하는데, 등주는 여기가 아닌 걸로 저는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등주는 사실적으로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바닷가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등주를 여기다 표시를 했는데, 자, 등주는 당나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주하고 발해가 등주를 공격합니다. 공격하기 때문에 신라에서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주는 발해와 신라의 사이에 있는 지역, 한반도에 있으면, 신라가 한반도에 있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큰 바다의 사이에 두고 등주가 있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바다의 사이에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중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한중. 자, 원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요동까지 포함해서 800km가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나라, 화족들의 한나라는 이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800km가 나옵니다. 한중에서 요동까지 800km, 직선거리 800km이기 때문에 2000리가 넘어갑니다. 한 2500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중의 중심에서 한나라가 이렇게 활동했다고 보여집니다. 한나라 이쪽 서쪽, 그 다음에 남쪽 사천성까지, 귀주성까지는 한나라 땅이 아니었고, 후남성도 아니었고, 여기 호수의 북쪽 무안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형주, 여기 양양,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말한 여기 서주 지역, 청주 지역,
그 다음에 병주, 기주, 그렇게 이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삼신, 청구산이 있고 삼신, 복례산 많이 있습니다. 여기 끝에 성산 일출봉이 있습니다. 여기 성산 일출봉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성산 일출봉이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성산은 이쪽 어딘가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